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인 내일 밤부터 충청권 전역이 본격적인 장마권에 들면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전 유일의 국가사적인 계족산성은 여름 장마철마다 붕괴가 잇따르고 있어서 복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장을 찾아가 봤더니 아직도 보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많아서 추가 붕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범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성의 한쪽이 터져 있고 성벽을 지탱하던 벽돌이 아무렇게 나뒹굽니다. 비를 막기 위한 방수포는 갈기갈기 찢어져 있으나 마나입니다. 지난해 6월 장마 당시 붕괴된 대전 유일의 국가사적인 계족산성 성벽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무너진 계족산성은 풀이 무성히 자라나 방치돼 있습니다. 계족산성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장마철까지 2해 연속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작년 붕괴된 서문지 오른쪽 지점은 보수공사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지난해 붕괴 지점 보수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계족산을 찾은 시민들은 공사로 막혀버린 등산로 앞에서 정상까지 오르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계족산성 위에 올라가서 가족들과 함께 김밥을 먹는다든가 해가면서 대청호를 바라보면서 느낄 수 있는 그 힐링은 매우 크기 때문에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것 같습니다. 올해 장마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성벽이 부풀어 오르는 등 계족산성 추가 붕괴 위험도 큽니다. 하지만 예방 조치에 소극적인 대전시는 산성이 무너져야만 보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자문위원회 위원분들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너지기 전까지는 솔직히 거의 손을 댈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마가 훌쩍 지난 오는 9월에서야 2022년 붕괴 지점 보수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고 그 뒤 지난해 무너진 성벽 보수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당국이 붕괴 예방에 손을 놓고 거북이 복구로 일관하는 사이 계족산성 붕괴도 올해도 연례행사처럼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계룡현 아파트에서 60대 보행자가 10톤 공사 차량에 깔려 숨졌다는 TJB 단독 보도와 관련해 계룡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계룡시는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의 안전관리 계획과 인력 보유 현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 과정에서 안전에 소홀했던 부분이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고 이후 해당 아파트의 도로 포장이 벗겨진 채 공사가 중단된 건과 관련해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임시 조치와 함께 입주민 안전교육 진행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벽 시간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30대 A씨는 어제 새벽 1시 반쯤 대전 중구 선화동 일대 주택가를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5대에서 현금과 식료품 등을 훔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동종전과 시범인 A씨는 출소한 지 3주도 되지 않아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른 걸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A씨가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토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도 청년들이 창업하는 스타트업이 늘고 있는데요.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자금이 부족해서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는 유망 스타트업들과 국내 대기업, 중견기업들을 연결시켜주는 행사들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선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업한 지 2년밖에 안 된 천안의 한 스타트업. 다양한 센서를 활용해 수도관이나 굴뚝의 균열과 파손, 가스 누출 등을 감지하고 모니터링하는 기술을 갖고 있지만 신생 기업이다 보니 자금이 부족해 기업 성장에 한계가 많습니다. 저희가 좀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규모의 그런 펀드가 조성이 되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같은 것을 통해서 이런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의 협업이 좀 필요한 사실입니다. 천안시가 지역의 유망 스타트업들을 한자리에 모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 연결해주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자동차 분야부터 반려견과 식품, 헬스케어 분야까지 지역의 스타트업 11곳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 대기업과 중견기업 13곳이 천안을 찾았습니다. 사내 자원을 활용한 연구개발이나 마케팅에 한계가 있는 중견기업들 입장에선 신생 기업들의 참신한 기술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들을 찾아 나설 것인데요. 지역의 어떤 기업들, 스타트업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향후에 기업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 메카를 꿈꾸며 바이오와 반도체, 메타버스, 차세대 모빌리티 등 5곳의 혁신 창업 클러스터를 운영 중인 천안시. 천안만의 독특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해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으로 끊임없는 혁신이 일어나는 그런 스타트업 허브 도시의 위상을 확립하고 나아가서는 스마트 시티의 세계적인 선도 도시로 발전해 나갈 겁니다. 중견 기업들과 유망 스타트업을 연결해주는 뜻깊은 행사가 기업 간 활발한 소통과 상생, 협력을 통해 서로 윈윈 성장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절교를 당하자 집을 찾아가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고생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7월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절교하자는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8살 A양에게 소년법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모독하며 도구를 이용했다며 불법성이 중대해 양형을 가중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 낮 2시 반쯤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의 한 상가 건물 4층 옥상에서 불이 나 불을 끄려던 50대 남성이 양손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21대와 인력 49명 등을 동원해 1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인기가 매우 높은 서산 육종마늘 축제가 오늘 막을 올렸습니다. 서해안 갯바람이 키워낸 육종마늘을 오감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마련됐습니다. 조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알싸한 마늘 향이 진동하는 서산 해미읍성. 이달 초 수확해 2주간 건조시킨 육족 햇마늘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뛰어난 맛과 향뿐 아니라 저장성이 좋아 1년 먹을 양으로 적게는 2~3단에서 많게는 수십 단까지 사가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동생네도 주고 뭐 여러 집 갈라 먹으려고 여기서 한 700개 내지 1000개 사가면 1년 먹어요. 뭐 김장도 하고 또 친구도 나눠줄 수도 있고 여기 싸더라고요. 여기 오니까. 육종마늘이 좋아요. 서산의 대표 특산물 육종마늘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마늘을 주제로 한 OX 퀴즈 등 체험을 비롯해 서산 쌀로 만든 마늘빵과 마늘칩 토핑을 얹은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먹거리들이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마늘 아이스크림이라는 건 이제 처음 들어보고 호기심이 한번 이렇게 먹어봤는데 시원하고 또 마늘 향이 좀 약간 풍기는 그런 얘가 식감이 있어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조선 왕조실록과 연산군 일기에도 기록이 있을 정도로 오랜 재배 역사와 특수성을 인정받아온 서산 육종마늘. 특히 알리신 함량이 높아 항암, 항균 효과가 탁월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고의 명품 육종마늘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고 또 다른 특산물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체험, 프로그램, 즉석 경매 여러 가지 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서산 육종마늘을 시중보다 20에서 3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다양한 먹거리, 즐길거리가 펼쳐지는 서산 육종마늘 축제는 오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민선 8기가 7월이 시작되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후반기에 접어듭니다. TJB는 민선 8기 반환점을 맞아서 대전과 세종, 충남의 광역단체장들을 모시고 후반기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김태흠 충남지사와 함께 후반기 도정 과제들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얼마 전 이제 유럽 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이 농업 선진국 네덜란드와 이제 협력을 통해서 앞으로 충남 농업 이렇게 바꾸겠다 청사진을 이렇게 그리고 오셨는데 앞으로 2년간 충남 농업 시스템 어떻게 바꿔나갈 계획이십니까? 사실 농업은 지금까지 이 산업도 아니고 복지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산업으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적어도 이 농업인들이 최소
5천만 원 이상의 그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업농촌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젊은 청년농을 한 3천 명 유입을 시키고 250만 평의 그런 스마트팜을 조성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팜 교육 같은 경우도 한 9천 명 가까이를 임기 내에 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농업을 하게 되면 이제 나이 드신 어른들 같은 경우가 오랫동안 그 농지를 갖고 있게 되면은 젊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그런 농지 이양을 위한 농지 고령 연금제 같은 경우도 도입을 하고, 그리고 또 이 농업에 대한 그런 그 새로운 신기술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그 글로벌 홀티 컴플렉스라고 해서 네덜란드와 같이 이제 공동으로 운영하는 할 그런 계획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충남도의 역전 사업 가운데 하나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경기도하고 이제 또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당장은 또 경제 자유구역 지정 또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십니까? 지금 경기도하고의 그런 협의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그 해야 될 그런 사업이 한 9개 정도 선정을 했고요. 또 저희 충남도 자체적으로 선정한 것이 12개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안타까운데 지난 그 26일 날 경기도의 김동연 지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제 협약을 하기로 했는데 화성에 그런 그 화재가 나서 이게 좀 연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제대로 실현을 시켜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이제 도민분들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이 지사님께서는 뭐 소위 드래프트제라고 하는 우선 선택권제를 이제 정부에 요구하고 계신데 실제로 이제 실현 가능성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뭐 세종시가 그 이 시설이 되면서 이 충남한테는 혁신도시를 주지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을 이제 제정을 해서 이제 우리도 이제 혁신도시가 지정이 됐는데 아직까지 공공기관 이전이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기존 혁신도시들 같은 경우 10개 내지 15개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한테 먼저 10개 내지 15개를 배정을 하고 남은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뭐 기존 혁신도시로 같이 경쟁하고 같이 이렇게 나눠줘라 하는 게 이제 드래프트제인데요.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그 시도지사 회의 때도 늘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주장하는 드래프트제에 대해서 인식들은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드래프트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가장 큰 현안 저출산 문제. 이 충남도가 이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가장 좀 선도적으로 지금 저출산 대책을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장 다음 주부터 이제 주 4일 근무제가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앞으로 이제 민선 8기 후반기에는 또 충남형으로 어떤 좀 선도적인 정책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365일 24시간 동안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겠다 해서 올해 안에 충남에 25개소를 개설을 할 그런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즘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돌보는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맞벌이 그 직장 생활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무원들부터 주 4일제 근무를 통해서 아이들을 0세부터 2세까지 키우는 이 부모들한테는 주 4일제 근무제를 7월 1일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걸 더 확대를 시켜서 이제 대기업이나 아니면 중소기업, 민간 영역까지 저는 이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혼자 그 뭐 청년들이 살다든가 아니면 신혼부부들보다는 아이들을 키우게 되면은 사실은 이 주거가 또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공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한 55% 정도 특별 공급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신혼부부들 그다음에 아이들 키우는데 이제 100%를 이제 공급 확대를 늘리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예. 이 충남의 이 선도적인 저출산 정책들이 전국의 모든 좀 지자체들로 또 벤치마킹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세종시 연기군에서 희생된 민간인을 추모하기 위한 위령제가 오늘 오전 10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 예정지에서 진행됐습니다. 올해 10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 연기군의 보도연맹원을 체포하라는 정부의 지시로 200여 명이 조치원 경찰서에 구금됐다가 산울동 일대에서 사살된 민간인 희생자 100여 명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행사는 합동 위령제를 시작으로 추모식과 문화공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주말부터 충청권의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 가운데 지자체들도 잇따라 풍수의 대비 상황을 막바지 점검했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대규모 공사 현장을 찾아 소방 장비와 현장 안전조치 등을 확인했고 대전시도 5개 자치구와 소방본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풍수의 대비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충남도도 지방하천 491곳, 2,450km 구간에 대해 시설 정비 등을 마무리하며 장마에 대비했습니다. 한화이글스 노시환과 페라자가 다음 주 5일 인천에서 열리는 KBO 별들의 축제 올스타전 홈런 더비에 출전합니다. 100% 팬투표로 선정된 이번 홈런 더비 출전 명단은 지난해 홈런 왕이자 한화의 4번 타자 노시환과 올해 16개 홈런을 기록하고 있는 외국인 타자 페라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외에도 한국 프로야구 개인 통산 최다 홈런 기록 보유자인 SSG 최정과 전반기 20홈런을 달성한 기아 김도영 등 KBO를 대표하는 타자 8명이 출전해 자웅을 겨룹니다.